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대소부면장 민복희입니다. 지금부터 군민과의 소중한 만남, 대소면민과 함께하는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풀렸죠? 네, 이렇게 대소가 복받은 날이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풀려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소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대화의 시간이 대소면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소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금년 모두가 복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패 대소면 미국 1위 이장 신관우. 귀하께서는 평소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음성군수 조병옥. 표창패 대소 승격추진위원회 간사 홍재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표창패 대소면 이장협의회 부윤 1위 이장 이인철. 귀하께서는 부윤 1위 이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음성군수 조병옥. 표창패 대소면 이장협의회 353리 이장 조범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대소면 이장협의회 565리 이장 이희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차량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소면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군정 보고를 드릴 건데 지금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영상으로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대소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지난 3년 반의 기록과 그 다음에 지난해 10대 뉴스 그리고 금년도 역점 시책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우리 대소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내용이 아주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었고요. 자세하게 하려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지난해 인구가 한 3천여 명 정도 증가한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대소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구가 성장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인당 GRDP를 비롯해서 ILO 또 OECD 기준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부분이 경제 지표에서 충북 최상위권을 달리는 것도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말에 저희가 4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서 그래도 운이 좋게 다산 농민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걸 타고 나니까 저희가 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충청권이 전체가 많은 그 시군 전체가 35개의 시도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35군데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만 1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만큼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발전하도록 할 거고요. 반면에 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소 같은 경우는 화학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음성군이 발전하는 데는 대소면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대소면에서 진행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한 24곡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요 부분이 되는 건데,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박장대소 문화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게 이제 핵심 사업이고 그 앞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80억 원이고 여기에서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에는 평생학습관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마무리되면은 6월달까지 저희가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바로 착공을 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진생코리아 공장을 철거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되겠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61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이제 기초거점 생활 사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제 오미 공원이 지금 조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공원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여기 보면 상상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금왕의 급필공원, 음성의 설성공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이 전체가 이제 잔디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모든 큰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되면은 앞으로 대소면은 여기가 어떤 행사나 모든 근거지로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지금보다는 정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 활성화 사업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크 골프장입니다. 32억 원 규모로 18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망가래 공원이고요. 여기가 대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쪽에 주차장을 좀 같이 이용하는 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소수만 주차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산에다 조성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요. 망가래 공원에 그리고 대개 파크 골프장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 부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약 32억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고 또 일부 그 경사지가 좀 있어서 보강토 공사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용역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해서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파크골프장은 아시겠지만은 개장하는 시기가 잔디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도 원래가 6월에 개장을 해주려고 그랬다가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름이나 장마철이 지나고 8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개장 시기는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개장을 할 건데 잔디 상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지도 82호선 우리에서 진천 광양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토부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가 된 건 아니고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삼성으로 가는 도로 고기 교차로가 되겠는데, 여기부터 이쪽에 광해원 고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3.3km 중에 우리 음성군이 2.4km 정도 적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56억 원이고요.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 이쪽에 교통망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소 삼성간 지방도로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1차 준공이 된 거고 이게 이제 2차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상반기에 뭐 할 것 같지 그러다가 하반기로 넘겼는데, 충청북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을 못하고 하반기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도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을 순번을 정해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영이 돼야지만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건설국장 할 때 삼성에서 금안간 도로가 요 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그게 이제 설계가 끝나서 지금 진행이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도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고 시일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533호선의 4차로 확장인데, 우리 삼정리에서 대소 맹동 마산리까지 가는 5.4km 구간입니다. 이것도 4차선으로 지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관리 용역을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은 역시 금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소 공영주차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장 사진만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전통시장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54면이고 제가 현장도 다 점검을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요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진입도 하고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오히려 진출입을 일방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고 위험성도 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진입을 해서 출구는 이쪽으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설하는 회사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생리 공영주차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메이드 아파트 옆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더 확장을 해서 100명 그러니까 100까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좀 조정 개봉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저기가 되면 4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추천하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저희가 소송하는 데만 엄청나게 행정력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묶어놔서 이제 어떤 용수 흐름을 만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공 습지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곳은 여기가 고려그린이 있던 자리 여기가 되겠습니다. 차주관로 공사나 펌프장 이런 것은 이제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인공 습지 공사 그리고 기존 건물 해체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려 이 사업이 준공되는데 시작해가지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10년 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구, 삼정지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 두 개는 지금, 계룡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게 975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요 지역이 되겠죠? 요 지역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826세대인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분양 시장이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갔네요. 예, 다음은 성모산업단지 공동주택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모산업단지가 5개 단지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의미건설에서 607세대 바로 여기가 되었습니다. 동문 아파트 그 앞쪽이 되겠죠. 그쪽에 지금 한 개 부지가 남아 있는 거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금년은 어렵겠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여러 건설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런 회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저희도 어떻게든지 빨리 여기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리. 지금 이제 이한 아파트 있는데 이어서 짓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전체가 1105세대입니다. 두 개 단지로 나눠져 있고요. 1105세대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착공을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분양 시장이 어렵다 요즘.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건설사와 시공사를 찾고 있다. 이 정도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풍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가 이제 딱 남아 있어서 이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 지역이 다 산업단지로 해서 통일이 되게 되는데 약 2,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80만 제곱미터 정도고요.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는 된 상태고 지난해 8월에 산업단지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승인이 되면은 내년도에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 자연재해 유형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261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호환 정비가 4km 정도 되고 교량이 12개소, 보호 및 낙차공이 5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게 9월까지 저희가 사전 설계 검토를 좀 마치고 나면은 실시 설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은 이제 자연재해를
우리가 유행하는데 돈은 많이 들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군비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여기 보면 25%인데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인데요. 도시가스는 금년에 이쪽 지금 오산리, 여기 지금 태풍기로 잘못되어 있는데 오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화기나 관을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 저기 가장까지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호강 생태하천 보건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미호강 수생태계 보건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74억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업 위치가 태생리에서 이쪽에 삼정리 가는 그 하천, 지금 여기 우리 대소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식생 호환이라든가 정화식물 식재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치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건 태생리, 삼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승인이 난 상태고요. 우리가 도에 전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대풍산업단지인데요. 증설이 165억 원, 개선이 4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우선 증설은 현재 그 대풍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이 다음은 이제 대소가 읍으로 승격되고 개발사업 또 우리가 택지도 많이 개발이 되고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회수가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 처리 증설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면은 이 뒤에 부분 이게 증설하는 건데요. 전체 사업비가 258억이고 처리 용량이 증설하는 게 6,000톤입니다. 기존 용량은 얼마냐면 4,000톤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은 6,000톤을 증설하는 거고 전체가 10,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에 어지간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하수 용량이 늘어나도 다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증설을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는 원인은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돼야지만 그 지역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하수관로로 연결을 하면 그만큼 도움을 받기 때문에 16.8km 정도를 206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된 거고 준공은 내년 8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삼정리, 그 다음에 저쪽에 삼성 양덕리까지 포괄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무해도로 건설 사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대소 삼정지구 택지 개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도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건데 이쪽이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아까 얘기했던 하천이 흐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루다가 연결해서 요 하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1km인데도 약 110억 원인데 이거 뭐 지금 110억 원인데 훨씬 더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내년 3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되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수용 재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나면은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대소가 읍으로 승격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을 이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우선은 도시계획도로 하지만은 나머지 구간은 이 지방도 533호선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안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배수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여러 가지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겨울이면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에 물 걱정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송수관로하고 배수지 12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착공을 해보고요.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 대소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서 8기 공약 사업으로 마을별 1억 원 이내에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별로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다행히 우리 대소는 성본진리 562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별로 5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마을인데 어울림센터라든가 또 방금에는 다목적 마당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마을 형편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성형 햇빛소득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한 거고 읍면별로 1개소씩 마을당 최대 4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 금액을 제가 이제 안을 잡기로는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긴다고 예측이 되고 그럼 연간 40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소득이 줄어들 거고 햇빛이 계속 잘 나면 좀 늘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3, 40만 원 정도 추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경로당 운영비로 보태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소도 지금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하고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로당 운영하는데 마을에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대소면에는 크고 작은 사업, 특히 우리가 이제 대소읍으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하수 절해당인가 또 우회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좀 많이 투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거기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좀 애를 먹는 게 그쪽에 근린생활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가 지금 매매가 안 돼서 분양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특히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은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함께 오신 우리 대소면의 최민섭 노인회장님, 윤병덕 이장 협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들 또 이장님들 주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성원이 있어야지만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선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도비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 군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또 노금식 도의원님 또 오늘 자리에 안 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모선 국회의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군에서 예산 통과나 이런 걸 해주시려면 우리 김영호 의장님이나 최용락 군의원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대소면은 물론이고 음성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여러분과 이런 자유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토크 콘서트는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모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대승여장 박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대소 명인분들과 군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대소면 기관사의 단체장님 분들과 명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소면을 찾아주신 군수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대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대소면 발전을 위해서 푹신판하게 대화를 걸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은, 대소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그 개인적인 민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있고 우리 면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또 함께 온 우리 공성군의 실과장도 함께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의견 주시면 나 검토해서 여러분께 회신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민원은 그럴 때 좀 민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공통적인 대소면 현안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 대소면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은 한 분당 한 개씩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이렇게 좀 지연이 되더라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소에 음성 분정이나 대소면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드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신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실 분, 제일 먼저 저희 민병덕 이장혁 회장님이 제일 빠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장혁 민병덕입니다. 오늘 군수님 대통령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다름이 아니라 오늘 다 아시다시피 대소의 그 임시정거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보시면 여름 같은 경우는 공간이 비좁아 갖고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땡볕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지금도 보시면 토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시간대에 보시면 여기 바깥에서 한 50m씩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소의 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 대소면이 좀 빠르게 좀 터미널 대소면이 언제쯤 시설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예, 이 대소면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2023년 12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대소 터미널로 가는 진입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낙찰가가 그때 한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불러서 저희는 공공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감정가로 그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이게 뭐 어떤 계획이 있던 거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라 저희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임시로다가 이제 정류장을 그럼 어디가는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다가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23년 12월부터 24년도죠. 그래서 터미널을 하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 계획으로 터미널 지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터미널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지구 정도를 좀 선정을 해서 터미널을 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중에 한 군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터미널 사업이 완전히 사양 산업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금왕은 이미 터미널이 없어져서 거기도 임시 정류소로 거기는 마침 지금 임시 정류소가 분유지라 우리가 이전하기가 좀 쉬웠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음성도 지금 터미널 사업자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우리한테 비치고 있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사업자가 이거를 도저히 자기 수지를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저희가 그럼 임시 정류소 금왕 개념으로 터미널로 하는 것은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 매입부터 건물까지 다 지어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게 이게 터미널 지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빈자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터미널 사업을 한다는 사업자가 나오면은 위치만 선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저희는 터미널 지구로 지정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금왕같이 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임시 정류소 개념입니다. 터미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임시 부지도 매입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빈간에다가. 근데 빈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해도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왕 정류소 같은 경우도 음성교통에서 할 수 없이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소도 지금 임시 정류소를 하려고 이 기관 단체장님들과는 좀 제가 소통을 해서 예정지를 지금 한 군데, 2군데 정도 저희가 지금 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에 대해서 토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공기관은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가 예상한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에 맞는 금액으로 제시하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이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한 군데가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끝나서 잘 매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매입 우리가 토지 매입 대금 예산을 소유하게 되고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류 부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터미널 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공공에서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대소면 주민 여러분께서 터미널 사업 하실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미널 지구 원하는 지구 있으면은 지구 지정해서 터미널 사업 해드릴 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진정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을 하면서 터미널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복합 건물로 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마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요즘은 우리 음성군에 사실 변변이 된 그 예식장이 없거든요. 예식장을 좀 넣는 컨벤션 기능을 하는 예식장을 복합 건물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합 건물로 지면은 그래도 조금의 경쟁력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 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은 더군다나 대수가 의무로 습격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행정복지센터 자주 방문을 하는데 올 때마다 많이 서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대한 저쪽에 편의시설을 더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임시로 운영을 하면서 임시 정류소로 일단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나요? 예. 네, 일단 지역의 어르신님, 노인회장님께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원체 달변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송면이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노인분들이 워낙에 많은데 군수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 노인복지관을 꼭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박장대소 그 스멘탈로 들어가려는데 거기는 임시 들어갔다가 군수님께서 아주 음성이나 금왕에 못지않는 그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아주 평소 꿈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특히 대소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성 소위 원남 권역이 하나가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왕에 있어서 그 주변 생극이라든가 이런 뭐 맹동 이런 쪽에서 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소도 물론 지금 금왕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역으로 봤을 때 인구가 지금 대소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소나 삼성을 이렇게 같이 어우르는 이런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박장대소 문화관에 저희가 평생 학습관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집어넣는 거로 설계를 한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노인복지관 저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독 건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노인복지 시설을 평생 학습관으로 조금만 바꿔서 써도 되고 반대 방법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되게 노인복지 시설은 1층은 어떤 식당이나 이런 시설 위주로 돼 있고 2층부터는 되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실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똑같은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다른 데로 신설해서 이전시키고
이 건물 전체를 노인복지관으로 써도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직 제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노인복지관이 됐든지 평생학습관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신설해서 이제 이전해서 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급하니까 박장대소 그 문화관에 일단 노인복지시설하고 평생학습관을 같이 좀 마련하는데 동의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건물을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인복지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복합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홍재호 대표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 및 주민자치의 홍재원입니다. 먼저 성문산업단지 및 대소 3정지구 개방으로 시가지 이익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도시계획도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82번 지방도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자면 이제 음성군의 중심은 우리 대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소 인구가 3만이 되는 그날까지 군수님께서 우리 대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지역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소가 뭐 지금 현재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도시인데 사실 제가 음성 이런 데 가서는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지난해 음성읍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읍은 아주 좀 침체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이제 용산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용지가 두 필지가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LH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 지정만 해놓고 중지를 하고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역시 공동주택이 들어와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죠. 일자리가 없으면은 절대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거고 좋은 일자리 다음에 주택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을 바로 우리가 대소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소가 이제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회도로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회도로나 이런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우회도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도 좀 드린 것 같은데 삼정지구 그 앞에 제가 약 1.1km 정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맹동에서 오는 82번인가 이게? 533번이죠. 533번 지방도 이것을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번 지방도를 우회 노선을 그려서 이것을 이쪽에 그 IC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일단은 삼정지구 앞으로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맹동에서는 533번만 그 지방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 82번 국지도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82번 국지도 우회도로 노선이 잘 정리가 돼서 이게 승인만 된다 그러면은 사업 추진하기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지도는 이제 부지 내비를 빼놓고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추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가 이런 좀 자문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82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어떻게 안을 잡으면 좋을지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분께서는 네, 이재린 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수태리 2구 이장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농협 이사로다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단 군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박 공정육묘장을 완공을 시켜주셔갖고 올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매진이 돼갖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농민들이 원하고 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부지가 아직도 한 1000여 평이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도 더욱더 좀 한 번 더 투자를 해주셔갖고 대서 지역에 수박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우여곡절 많았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완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었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하루에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공정육묘장이 이게 공사를 시작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군비 추가 부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건 어떻게 됐던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우리 맹동면 수박농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준공이 잘 됐고 이제 금년에 지금 보니까 하루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해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깜짝 놀랐는데 저거 그 정도로 우리 농가 여러분이 원했던 시설이구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농협에서 그 또 육묘 잘 길러야 되잖아요. 잘 길러서 아주 좋은 육묘 좀 공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맹동에 이제 그거를 금년에는 맹동이 예전에 이 공정 육묘장을 지었거든요. 거기도 수박을 하는데 옛날 거는 높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뜨거우면은 이게 그 온도 제어가 잘 안 돼가지고 묘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보수하는 그러니까 높이를 높이는 그거를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말씀하셨고 그쪽에 부지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냉동고 진행되는 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규모로 어떤 육묘장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육묘장이 이제 수박분이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공정육묘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또 죄송한 얘기인데 공정육묘장이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의 육묘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되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 개인 육묘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무한대로 이렇게 많이 못 올리게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육묘장 역할이 있는 거고 저희가 저 배추나 이런 육묘를 공급해봐도 공정육묘장에서 공급하는 게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 우리 이재린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다 여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육묘를 더 공급해야 되는 건지 여기도 지금 대수도 뭐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아까 제일 먼저 들으셨는데 성권사님, 박희철 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권삼기 이장 박희철입니다.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본 산업단지는 잘 그냥 마무리하셨는데 성본 산업단지서부터 수송리로다 해서 대소로 나오는 2차선은 설계만 해놓으시고 착공은 언제 그냥 하실 건지요. 그리고 부인리에서 소송리로다 해서 성본이 4차선까지 오는 도로도 착공은 하셨는데 준공은 언제 하실 건지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시면서 도로 옆에 배수로 좀 꼭 좀 그냥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산지법 개정 이후 현장 농민들의 생존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 규제에 묶여 자산가치 하락하고 영농 활동에 막대한 제약이 생겼습니다. 군수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중앙정부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 지역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농민이 살아야 옹성군 미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도로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3년 동안을 도로 사업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대소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이 지금 그런 거고, 일부 개량을 한다든가 또 전체 구간이 다 돼 있고 소규모 구간만 미개통이 되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해서 지난해 우리가 40억인가요? 우리 건설과장 오셨나? 지난해 우리 도로이사님 얼마죠? 30억? 예, 30억 분이 못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뭐 한 몇 억씩 이렇게 해서 그 연결하는 부분, 개량하는 부분 이런 거 위주로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도로에도 좀 추가로 다 투자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설계라도 한 거는 다행입니다. 그나마 설계라도 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설계 착수까지 못한 이런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하겠다는 것을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잠깐 우선순위 잘 챙겨서 저희가 또 성모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쪽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건데 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먼저 한 2년 전만 해도요, 3m 도로에서 농가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옴성군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4m 도로에서 농가 주택을 짓고 6m 도로에서 1,500평 일허가를 할 수가 있고 2차선이 아니면은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잘 좀 그냥 선처를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그 양비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같이 일부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좀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거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또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지금 보면은 그 마을 주변에 기업들이 뭐 빽빽하게 들어와가지고 거주 환경이 아주 열악한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킨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관리 지역을 뭐 성장관리 지역, 복합지역, 뭐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이 있는 주변은 가급적이면은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복합지역이나 이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재산권 행사에 조금 제약을 받지만은 우리 음성군 전체로 보면은 우리 음성군이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고 또 주거 환경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3m 도로를 4m로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완화를 할 건지, 완화를 할 경우는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것이 이제 보면은 대개 사안별로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이렇게 완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영수입니다. 군수님의 근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미호천 성산천 합수머리 부근에 야외운동기구 정제들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준비심도 부족합니다. 지금 생국 벚꽃길, 강곡 벚꽃길,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 명소로 거리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성산천에 우리 이거 산림과장 오셨나? 지금 성산천에 벚꽃이 생겨있죠, 벚꽃 아닌가요? 성산천 제방에 벚꽃이 있는데 이게 저도 가서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잘 크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후가 벚꽃이 안 맞는 건지 기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전부 이상하게 고사가 되고 크다가 말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을 시키려면은 제방, 성산천 제방에 우선은 나무가 어떤 수종이 잘 맞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벚꽃은 제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이것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도 좀 검토해보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은 그거가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는 길이 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감곡이나 생극 같은 경우는 벚꽃이 지금 아주 한참 나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래 벚꽃이 폈을 때는 죽은 나무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만개할 때라고 그럴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산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또 좀 잘 크고 꽃도 피어 있는 기간이 벚꽃보다는 좀 길거든요. 아니면 그런 거를 심는다든지 일단 수종갱신도 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소면 체육회에서 거기 걷기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소면민들이 걷는 길이 여기는 타 지역은 산이 있어서 산에 가서 이렇게 걷고 그러는데 대소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천변 따라서 제방을 걷는 게 유일한 길이고 또 이제 아까도 보고에도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오미공원이 전체가 되면은 사실은 그거 한 바퀴 전체 크게 돌면은 꽤 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부터 비롯해서 쉼 공간을 더 어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한다든가 그런 거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들으신 분이 박춘기 이장님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네, 군수님 그 대선면 그 방문을 환영드리면서 장시간에 걸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전에 우리 그 박희창 이장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그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해 본 바로는 우리 그 도로에 관한 성장 관리 지역이 된 이후에 그 도로 규제가 과하다, 그 청주시나 충주시보다 엄격하다 하면 더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건지 그 좀 더 완화해서 지역 발전에 그 또 이 가속화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청주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런데 아까 우리 박희철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면 어디까지 완화를 할 건지 저희가 그렇다고 또 너무 완화를 해서 무분별한 개별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너무 침해를 받으면 이게 또 우리 결국은 기존에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금왕에서 살다가 성공 산업팀투 이사하고 제가 국배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아까 그동안 계획이나 해왔던 것들을 잘 얘기 들었고요. 이 중에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음성군에 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 청소년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집에서 PC, 게임하거나 아니면 PC방 이런 데 외에는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좀, 청년들이 갈 곳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천 공사하고 있는데 이 하천 공사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 하이킹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또 이제 전에 보니까 버려지는 자전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자전거들을 좀 수집해서 또 대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이게 또 활성화가 된다면 이쪽 지역에 방문해서 하다 보면 상가들도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금왕 음성도 마찬가지고 생각 강북까지도 하천이 연결돼 있고 여기 대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우리 음성군이 점차 고령화가 지금 2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음성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대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송건산단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 대소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뒤에 청소년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여기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해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금왕의 청소년 센터가 3월쯤에 다시 개소를 합니다. 현재는 이제
그 금빛체육센터 옆에 건물로다가 임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금빛 공감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3층, 4층이 청소년센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송본산단은 별도로 좀 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맹동에 갔더니 혁신도시도 청소년센터 좀 빨리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쉽지만은 조금 멀더라도 여기 청소년센터를 좀 이용하도록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전거 도로가 저희가 이제 저쪽 괴산에서 오다 보면 우리 음성에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음성 소위부터 괴산에서 연결시켜서 감곡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일부 그 음성천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100% 연결을 안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뭐 그 하나 다리 놓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그래 무예를 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고, 일단은 소위에서 감곡까지는 금년 말이면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 음성도 보면은 하천 죄방을 다 이제 평소에는 뭐 거기에 보면은 농기계도 다니고 다 그런 길인데, 그거를 연결을 다 시켜서 우소유수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 도로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죄방 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도로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센터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유순익입니다. 먼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소면에 기업체는 많지만 외국인 거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부윤에 있는 30년이 넘은 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과 어린 자녀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 아파트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외국인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악화와 슬럼화 우려를 위한 예방을 위한 군수님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대소면에 초등학교가 2곳이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어린이 이제 전용 놀이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제 성본산단의 부윤초등학교가 이전을 해간다면 폐교를 활용을 해서 내외국인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군 차원의 검토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이 기업이 많고, 또 요즘 농가에서 계절제 근로자라든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극동대, 강동대 2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강북에. 거기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외국인 중에 어느 국적 동포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느 국적이 외국인? 베트남? 네팔입니다. 네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극동대 유학생 중에서 네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네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학생도 있고 또 이제 뭐 취업을 위해서 오는 저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불법 체류자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있는데 외국인 등록인 수를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외국인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약 16.2% 점유하고 있고요. 전남 영암군인가? 거기 이제 인구가 적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계절제 근로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난해 12월 22일 날 외국인을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인구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고 지난 1월 20일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적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행안부에서 조만간 규칙 개정 공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약 한 18,300명 정도가 우리 음성군 인구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1만 3,000명 정도 인구가 그 정도로 지금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외국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어느 시군보다 외국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유순희 소장님께서 했듯이 세 개의 또 비영리 단체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우리 이제 인구수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도 어떤 그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는다든가 그럴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그 아파트가 슬럼화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생극에서 계절 근로자 숙소 생각 농협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인근 지역에서 좀 반발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입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되게 우리 지역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놀이공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부연초 말씀하셨는데 부연초에 대해서 여기 다 관심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도 정말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정말 뭐를 여기다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연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을 하면은 그것을 그 이전 매각대를 부연초 짓는 데 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승인을 해줄 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이 매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제 영리시설을 하게 될 건데 그럴 경우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건물은 사실 매입을 할 때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걸 활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이 돼 있어서 이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면은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 때 돈 들어가고 철거할 때 또 돈 들어가요. 그래서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폐교가 잘 매각이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겠다. 그럼 저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질 않고 있는 거고 저희도 여러 부서에서 여기에 맞는 공모사업을 좀 찾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각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 좋고 나쁜 거 없거든요. 아이디어는 다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거 없는 거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분.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대소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분들 모든 분께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관사의 단체장들하고 우리가 대소면에 쓰레기 줍기를 하다 보니까 오산교이라는 하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방하천인데 지금 노금식 도의원도 계시고 군수님한테도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잔디 블록으로 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잔디 블록에 있는 흙이 다 파여나가서 지금 사람이 다녀도 다리가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을 높일 겸 포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시장 앞에 하상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이제 원래 하상이 낮더라고요. 거의 비가 제가 보니까 1시간만 와도 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오면은 토사가 글로다가 올라와서 쌓이고 그날도 갔더니 뻘건 뻘흙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부 좀 걷어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날은 날씨가 좋았는데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하천에다 뭘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면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조그만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를 포장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해 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상에 이게 포장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금안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하면서 그 후에 보드블록으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포장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를 계속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는 거죠. 주차장으로. 근데 사실 이제 주차장이 거기 좀 비만 오면은 제일 먼저 거기 주차했던 차량 빼내는 거가 우리 면사무소에 아주 가장 시급한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집무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CCTV로다가 모니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재해 시스템
그것만 있습니다. CCTV라든가 지금 뭐 강수량, 가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온은 어느 상태인지,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 방에 와보신 분들 계실 건데, 모니터가 2개가 있고, 큰 데는 바로 영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돼 있습니다. 이 하상 주차장도. 그래서 제가 비만 오면은 이제 몇 개가 돼 있는데 그거 수시로 이렇게 열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기가 침수가 될 것 같다면 바로 이제 여기 대소면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거 차량 이동 주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오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면 거기 차량이 그렇게 많이 주차는 못하는 것 같던데, 면적이. 이쪽으로 한쪽은 통로고 한쪽으로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차 빌딩 했으니까 거기에도 좀 아까 154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트럭이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거로, 화물 차량이 그렇게 제가 늘 CCTV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조금 아직 우리 송본산단에 있는 화물차 공영 터미널이 정식 개장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식 개장이 되면은 저희가 화물차는 단속을 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화물차 공영 터미널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관 관련 기관, 우리 우성군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고요. 대선은 제가 이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맹동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강곡에는 강곡 예를 먼저 드리자면, 강곡 외교고등학교 앞에 무중렬한 유턴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많으셨는데, 작년 가을에 블레이드 설치랑 도색 작업을 전개해서 조금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게 줄어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맹동의 동성구 사거리랑 지금 대소면에 다이소 앞에 도색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거를 제가 건의드렸는데, 이제 예산이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해갖고 그게 많이 연기되는데, 올 안에 그게 이제 작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 음성군 관내 학교가 도로가에 교문이 인접해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LED 점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그게 이제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는 길 안전 정비도 될 수 있지만, 비근한 예로 들자면 동성초등학교 앞에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 블럭 안에 초중고가 다 있어서 바닥 신호등을 많이 이용해서 좋은데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희 도로가에 있는 교문 앞에 바닥 신호등, 그게 없다면 LED 점등을 설치해서라도 학생들 및 그 길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보도를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주로 학생과 관련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도색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겨울 나면은 이렇게 새봄이 오면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하고, 1년에 되게 얼마나, 우리 건설과장 계신가요? 예, 도색. 예, 대상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색은 그때그때 저희가 훼손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 이게 건널목 같은데 건널 때 바닥 신호등이나 아니면은 LED 조명을 해서 좀 밝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건 잘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게 또 의외로 LED 조명 이런 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이 다니는 그 건널목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지금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 위주로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회장 조충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명장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미를 한 지가 한 4년 된 것 같은데 명장미 포대를 농민들이 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합니다. 그 명장미 포대를 좀 하면은 이 각 국외읍면 면에 농협하고 연대를 하셔서 그 좀 제작을 해가지고서는 와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포대를 하면은 한 몰에 조그만 거는 10,000개, 10kg짜리는 7,000개, 뭐 20kg짜리는 5,000개 이렇게 되는데 농민들이 좀 쓰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군 차원에서 농협하고 연대를 하셔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농정과장 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포장재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농정과장님. 지금 22년도에 그 음성군 그 농산물 통합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음성 명작이라고 음성군 통합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그 홍보하기 위해 갖고 그 쌀 등 각종 농작물에 그 포장할 때 그 음성 명작 그 저희 이제 브랜드를 이제 거기다가 넣고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쌀 관련 음성 명작은 지금 RPC 그 통합 RPC를 통해 갖고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알참미를 그 통합 브랜드하고 이제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은 그 음성 명작 포장재에 담아서 이제 유통을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개별 농가를 통해서 음성 명작 사용 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아서 그 사용 신청 받은 농가를 통해서 또 포장재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춘희 대소 쌀전업농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담는데 좀 양이 좀 부족해서 농협을 통해서도 그걸 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RPC를 통해서 나가는 포장재는 또 디자인이 개인 그 브랜드 포장재하고 또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고, 또 그 농협연합사업단 그 마크도 있고 그래갖고 공통으로 쓸 수는 없고, 지금 조춘희 회장님네 여기 저 장목반에서 그 쓰시는 수량이 부족하시면은 그 생산량하고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그 예산하고 해서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앉으세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조춘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RPC에서 공급하는 걸 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별로 음성 명장미 포대를 쓰고 싶은데 포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개인 농가가. 그럴 경우에 이것을 농협에서 구매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한번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조금 지원도 하면서 포대를 공급할 수 있게.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우리 음성 명장미가 품질이 만약에 품질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 명장미 포장재로 나가는데
품질이 나빠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우리 어떤 명작 브랜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대전면에 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쪽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었던 건데 대전면은 물도 없고 산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둘레길에 있는 그 나무의 소중함은 뭐 여러분이나 군수님도 말할 수 없이 뭐 많은 저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양이 안 맞는 나무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벚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랍니다. 대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1년에 한 3번 정도만 그 살충제로다가 관리를 해주신다면 아마 그렇게 큰 적이 없을 겁니다. 전부 다 그 병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살충제로 그 나무 그 벌레들이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무가 어렸을 적에는 주위에 풀이 많으면 풀을 못 견딥니다. 저희가 그 둘레길을 삼성 그 천평인가요? 천평에서부터 합수머리로 해가지고 5, 6기까지 이렇게 대부분 돌고 있는데 보면은 풀에 나무가 치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주 좀 풀 좀 깎아주시고 그 소독을 해주시면은 그 나무가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한 3km 이상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남자들이 상관없습니다. 뭐 돌아서면 되니까요. 근데 아마 아주머니들이 좀 곤란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소 정도만 설치를 해주신다면 그나마 나무 없는 동네에서 좀 좋게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군수님께 좀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나무에 대한 뭐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너무 안 크고 자꾸 이렇게 돼서 이게 뭐 토질이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잠깐 이 부분 우리 뭐 산림녹지과나 또 산림조합도 있으니까 그쪽에 자문도 받고 그래서 관리에 그럼 한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오히려 이거를 캐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게 만약에 관리만 잘해서 잘 큰다 그러면 그게 훨씬 나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나무가 커서 저쪽에 그 생극이나 감목같이 어느 정도 크면은 밑에 뭐 풀이 아무리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거기까지가 아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 검토해서 앞으로 한 몇 년간이라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일단은 그런 뭐 수종갱신하는 거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자꾸 수종갱신 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화장실 문제는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걷는 길마다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3km 정도면 한 군데 정도는 우선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디쯤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을 맡은 김건희입니다. 제가 전 족고 회장이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소면 체육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뭐 올해 작년에 이제 그 족구에 대해서 이제 각
시군, 충청북도 시군을 많이 다녀봤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윤초등학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교육위원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27년도 3월에 폐교가 들어갑니다. 그 폐교가 들어가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가 공동묘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또 부윤 주민들이 거기를 기부를 해서 그 학교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 잘 말씀을 하셔서 좀 저렴한 가격에, 감정가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일단 그 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다녀보면 이제 자꾸 도움구장이 자꾸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안성부터 해서 이제 올해 진천, 그 다음에 증평 이런 데서 이제 도움구장을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도움구장을 지금 제가 부지가 알고 있기로는 한 5,400평 정도가 되고요. 초등학교가 5,400평. 근데 그 중에 한 3,000평 정도를 도움구장으로 실시를 해주고, 그리고 가생이 쪽 본구장 안에 실내에는 걸을 수 있는 지금 저기 체육공원처럼 그렇게 우레탄식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주면 안에는 잔디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축구장도 되고 족구장도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평일이든 가족들이 어린이 시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안에 와서 가족들끼리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2,000평에 대해서는 이제 주차장 및 어린이 뭐 다른 시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시설 우선은 그 부윤초등학교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저건 우리 대소면에서 좀 해주세요. 저야 뭐 그거 싸게 매입하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싸게 매입하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부지값만 받으라고 그러세요. 건물값은 받지 말고. 그렇게만 해도 좋습니다. 이거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거 지금 만약에 동구장을 한다. 그럼 그 건물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주고 건물 사고 또 철거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폐기물 처리, 건축 폐기물 처리 정확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우리가 그 맹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거 이제 철거 시작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거 동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동구장을 하는데 또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구장 말씀하셨는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윤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지 아이디어를 달라고, 저희가 그러면 검토하는 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하나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검토 대상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건영 회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지금 뭐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고 한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아까 이쪽 한동희 국장님 먼저 드리셨었는데. 예, 한동희입니다. 장시간 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려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평생을 그 짓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공공기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3번 그 산업단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출장소가 언제쯤 개설하게 될 거고 또 개소가 된다면 어떤 업무가 거기서 처리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하는 근무는 몇 명 정도가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 현안 사업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심이 여기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송무산업단지가 지금 입주 인원이 6,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소면 인구가 내국인만 27,000명이 넘었고, 그래서 6,600명이면 사실은 생각면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쪽에 민원 소유가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그러니까 맹동면 혁신도시 출장소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소가 의비 될 것 같은데 대소 성분 출장소를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미 그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를 출장소 건물로다가 임대 계약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3월 중에 출장소를 개청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집기라든가 이런 거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인원은 일개 팀 정도,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혁신도시 출장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하고 같이. 근데 거의 다 됩니다. 이게 면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뭐 면에서 하는 일을 전혀 뭐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거기서 좀 추진이 돼야, 업무 처리가 돼야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를 갔는데 어떤 업무를 처리를 갔는데 그 업무는 여기서 안 합니다. 면사무소로 가시고 이렇게 되면 괜히 설치해놓고 애매한 소리가 듣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서 출장소가 생긴다면 이제 거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다, 편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물론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제가 그런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인원이 한 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이 이제 바로 습격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3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소면 사무소가 제가 가끔 들리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운면에 비해서 아마 제가 볼 때 2~3배는 많을 것 같아요. 처리량이. 또 점심시간 보면 또 여기 관내에 업체에 다니는 정원들도 잠깐 이용해서 여기서 인정을 뛴다든가 주민을 뛴다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좀 적자원하게 좀 배치 좀 하시고, 또 우리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대소면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장소에서 그 처리가 안 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종류를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민원 중에서 출장소에서 안 되는 업무, 면에서만 해야 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 그걸 뽑아봐서 우리 가구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장 오셨나? 네, 그거를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 업무는 면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전체가 배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이제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다 가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녹지가 좀 있는데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개소가 됐을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혁신도시 출장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기 군수님께서 진행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생리 주민 지윤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개선 부분에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소면에 국민
체육센터 내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면민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큰 중앙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대가 너무 높고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하면 무대를 좀 낮추고 접이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행사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질문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호 의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짓는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그 BF 인증을 받아야 돼서 한 뼘도 안 되죠. 이 정도 통만 두거든요. 지금 우리 새로진 체육관 혁신도시 금강급배체육센터 음성 반나비 체육센터 가보시면은 무대 높이가 요거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되는데 저 이제 예전해진 거라 저런데 저건 그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음성, 삼성, 요 대소 세 군데인가? 저거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걸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저희 석병 회장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는데 어떡할까요, 군수님?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예,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서주민자치회장 석지영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대서를 방문해주신 조병 교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국장님 대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황강에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안간 국지도 82호선 내에 보면은 서울연합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오거리가 있는데 이 오거리가 아마 군수님도 민원이나 건상을 많이 받으셔서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대소지역에서 가장 난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회전 로타리로 가능한지 요구하고요. 또 저희 태생 상리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같이 인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곡선으로 형성이 돼 있어갖고 3.5톤 이상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기대까지 해야지 꼭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도 동네 한 60표가 살고 있고 또 공장도 한 30개의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불량 하단이 그 중간에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서 그 교통의 흐름을 좀 좋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요것도 건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주민자치에서 지금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으로도 또 운영이 동아리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체육센터에서도 아마 동아리가 많이 형성이 돼서 아마 20몇 개의 지금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의 어떤 교육을 받고 나면은 더 이상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배워서 그거를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같이 즐겨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한두 시간 받고 그걸 끝나는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버스킹이라든가 어떤 작은 공간 도시를 만들어갖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은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주민들도 가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조배 부수님께서 머리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연합의원앞에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교차로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최소 반경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그 면적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지도이기 때문에 우리 노금식 의원님도 와 계신데 국지도이기 때문에 만약 검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노금식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에 검토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태생삼리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이 국지도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 아마 화단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시설녹지 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가 시설녹지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풀렸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스킹은 이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이 다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고 특히 그 예총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예총에서도 버스킹 이게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1년에 한 4번인가 지금 분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 주민자치 회의 그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거기에서 좀 일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회장님. 이거는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5시가 됐습니다. 이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 그런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면 아까 뭐 우리 김건영 회장님께서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의외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오늘 이해라도 우리 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 음성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임시 정류소 문제라든가 아주 현안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소면이 승인이 의무로 승격날 게 언제 모르겠는데 제가 행안부에 파악한 바로는 우리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외국인 합쳐가지고 간신히 2만 명이 넘은 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만 했었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내국인이 이미 2만 명이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7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화나 모든 세 가지 여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한 군데가 더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잘 챙겨서 바로 승인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소가 의무로 습격하고 또 의회 위상에 맞는 정치 여건을 개선하도록 여러분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로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갔다 오느라고 질문을 못했어. 내년에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상상대로.